음, 자, 이 책, 트렌드 코리아 2023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 트렌드 책을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여러 버전의 트렌드 책을 다 많이 읽어봤었는데, 그래도 가장 명쾌했던 게 김난도 교수님 트렌드 책이었던 거. 그러니까 명쾌하기도 하지만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구술되어 있는 게 이 책이었던 것 같아서 이제 올해는 다른 책 안 보고 그냥 이 책 한 권만 보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아무튼 이 책 목차를 한번 볼까요? 소리가 왜 잘 안 들리지?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나지. 소리가 어때요? 다른 분들은? 저는 잘 들립니다. 괜찮아요? 저는 잘 들립니다. 볼륨을 높여 보시겠어요? 존재님? 어때요? 소리는 잘 들려요. 들리는데 잡음이 가끔씩 나오네. 음, 됐어요? 이게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뭐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른 잡음이 네, 들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네. 지금 목차 챕터 한번 볼까요? 네. 이 책의 이제 서문은 앞에 있고,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22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2023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토끼띠니까 레빗 점프라고 이렇게 지금 앞에 키워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23년 10대 소비 트렌드 키워드가 요약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앞에 다시 목차를 보면 2022년 대한민국은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늦은 깨달음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 2022년 대한민국 나노 사회로의 전환 이거예요? 네네. 여기 나노 사회로의 전환 대투자 시대 생존법 슬기로운 엔데믹 생활 일상 속 오아시스를 찾았어 메타버스와 내러티브가 만드는 새로운 현실. 자, 그 다음에 2023년 트렌드에서 레빗 점프 앞에 첫 그 스펠링을 따가지고 여기 지금 단어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존재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2023년 트렌드 네네. 한글로 된 것만 평균 읽어주세요. 실종 네. 오피스 빅뱅 체리 슈머 인덱스 관계 뉴 디맨드 전략 디깅 모멘텀 알파 세대가 온다 선제적 대응 기술 공간력 네버랜드 신드롬. 자, 그러면 여기 제 이제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보면 뒤에 이제 이거는 나중에 보고, 타타타님은 이 지금 2022년 대한민국의 목차를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하는지는 맥락은 이해가 되셨는지요? 읽기는 읽었는데 각 챕터마다 다 중요하고 다 밑줄 치고 다 해당 사항이 되고 또 내가 이제껏 경험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은 내가 정보력이 없어서 그냥 넘겼구나 아깝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그 대체적인 흐름이 그 나노사회가 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단위가 개별화됨으로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뭐 투자도 나오고
뭐 엔데믹 일상생활 오아시스도 그러고 또 메타버스는 이제 또 집합을 못 하니까 이제 또 그런 공간에서 또 이제 가상현실 참여하고 그래서 나노라는 단어가 제일 그 2022년 좀 강타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네. 자, 늦은 깨달음님은 우리가 지금 2023년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을 보면서. 네. 왜 이 책을 읽는다? 나의 why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늦은 깨달음님의 why. 사실 이 트렌드라는 것은 그 세상의 지금 변화의 물결이 어떤 식으로 가만히 멈추고 있는 사회라든가 우리 몸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는데 이 변화를 알면서 우리도 여기에 같이 동료해가면서 같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같은 변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 김난도 교수 이 내가 트렌드 이거는 2021년도에 제가 그걸 알고 간단하게 봤는데 그게 그때 좀 굉장히 쇼킹한 그런 어떤 그 책을 내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10대 이 과제 중에서 제일 큰 트렌드가 사실 이번에 1번이에요. 여기에 평균 실종 이 평균 실종이라는 게 그 우리가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이런 대세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이 평균 실종이 그렇게 즉 다시 말하면 딱 그 옛날에는 항상 중간치 평균을 내갖고 했는데 요즘은 평균이 의미가 없는 게 완전 이렇게 상하 이게 극단적으로 흐르는 어떤 이런 우리나라의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도 지금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네. 빈곤과 부, 그다음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도 되겠다 싶고 이걸로 교묘하게 잘 이렇게 여기에 문제점들로 헤쳐나가는 게 또 정부나 사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2023년 트렌드는 진짜 평균 실종이라는 이 1번 이 키워드가 제일 그 중요한 키워드라 그러더라고요. 네, 첫 네. 번째 키워드가. 음.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이제 좀 올드한 세대라서 이렇게 그냥 그만 옛날 그대로 살아간다 이리 하면 내 생각이 깨지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고 뭔가를 알아가려고 하면 이 우리 트렌드가 어떻다 이 정도는 알아야 또 젊은 애들하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그 세대가 밑에하고 단절되는 걸 끊을 수 있는 게 우리도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존재님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트렌드 책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의 Y는 무엇인가요? 존재님의 Y. 그 제가 이 책을 저는 트렌드 뭐 코리아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했는데 책을 사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사가지고 보면서 이 진짜 급변하는 시대를 살면서 너무 무감각하게 이 변화에 대해서 너무 무디게 생활하고 있구나를 느꼈고 이게 점점 우리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무시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책을 보고 아 맞다 지금 이 사회는 정말 이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 정말 나노 시대라는 말이 맞듯이 그렇게 잘게 잘게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직업이나 새로운 일들, 뭐 새로운 경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무디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음. 책이 좀, 음, 내한테는 좀 신선한 충격?
느낌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걸 읽으면서 아, 이게 내가 너무 진짜 올드하게 생활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느끼면서 조금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이 책을 보는 이 책을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지 하는 거는 세대를 불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젊다고 해서 이 책을 읽는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 또 같아요. 네, 신세대라고 이 책을 다 읽는 것도 아니고 신세대가 더 무딜 수도 있고 왜냐면 나누니까 내 것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대를 아울러야 되잖아요. 자녀도 있고 손자 손녀도 있고 그 손자 손녀 그리고 자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방향에 대해서 부모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사회를 만나는 거에 있어서도 나 역할이 있을 것이고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또 그 경험이 풍부한 연륜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이걸 만났을 때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더 시너지가 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전체를 다 하면 좋겠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세 번째 20살 클럽에서는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좀 특별한 것들을 5가지 챕터를 골랐는데 27페이지에 나노 사회로의 전환을 1챕터로 뒀고요. 그리고 1월에는 79페이지 일상 속 오아시스를 찾아서를 첫 번째, 그리고 1월 두 번째는 평균 실종 편을 듣고요. 그리고 2월에는 인덱스 관계, 그리고 2월 마지막에는 네버랜드 신드롬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거는 제가 정한 건데 책을 읽으시다가 이 챕터도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우리가 이게 딱 정해진 공식대로 굳이 안 해도 되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관점이고 또 우리 세 번째 20살 클럽 회원들의 또 관점도 있을 테니까 또 그렇게 제안해 주시면 그것도 반영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페이지 오늘 읽을 챕터가 나노 사회로의 전환인데 타타타님이 여기 밑에 파란 색깔 글씨로 된 거 3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022년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면면이 나노 단위로 분해되고 쪼개진 하나에 있다. 시장의 단위부터 가족의 구성, 노동의 형태까지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나노화되고 있다. 자, 28페이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오늘 또 시아버지 제사, 내일은 애기 아빠 제사 해서 30분에 조용히 나갈게요. 네, 시간이.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그리고 내일 또 참가만 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 그 늦은 깨달음님이 나노 사회에 대해서 네모 박스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개인의 취향, 산업의 형태, 사회적 가치가 점차 국소 단위로 다변화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명명 제안한 키워드다. 산업화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기는 하나 그 경향성이 점점 더 강력해졌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트렌드 변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다. 공동체가 개인으로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되며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 지금 우리 다들 아파트에 사시죠? 네. 네. 아파트에 살 때 그 분위기가 어때요? 뭐 옆집 누가 사는지도 옆집, 앞집, 아래, 위 어, 어. 이렇게 어떤 서로 교류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가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하고. 뭐 앞집 같은 경우에는 뭐 뭐가 있으면 조금 갖다 주기도 하고 요즘도 음, 음, 아파트 전체 주민하고 네. 이렇게 뭐 같은 라인이라도 인사하는 사람만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 안 하면 그냥 가벼운 목례 정도 음. 이렇게 이웃이랑 그렇게 친밀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아파트가 그렇게 대형 아파트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뭐 반상회도 하고 뭐 이런 그렇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36페이지에 지금은 거의 보면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36페이지에 보면 라이크 커머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존재님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크리에이트가 팔로우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한 후 제조 전문 업체의 제조를 위탁하고 물류 전문 업체를 이용해 유통을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이런 좋아요에서 출발하는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을 라이크 커머스라고 명명했다. 초기 인플루언서들이 기성 제품의 판매에만 집중하던 세포마켓 트렌드가 진화한 세포마켓 2.0 트렌드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지금 삼성의 이재용 이제 회장님 됐나요? 이재용 그 전 부회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현대 신세계의 누구지? 정용진이. 정용진. 그 다음에 뭐 현대카드. 그 다음에 모든 회장님들이 인스타그램에 다 지금 해요. 인스타그램을 해요. 그게 곧 기업의 마케팅이죠. 물론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회장님들이 직접 유튜브도 하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하면서 나의 어떤 그 행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출하는 시대가 됐고 그게 따른 팬덤이 만들어지고 그게 가장 팬덤으로 이루어진 게 애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라이크 커머스라는 게 SNS 기반으로 마케팅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어떤 브랜딩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 라이크 커머스가 이제는 대세인 게 저희 선생님이 이제 교육 소리. 교사 서포터즈를 역할을 하려고 신청하려고 하니까 SNS 팔로우 수를 적으라고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 게 예전에는 못 살아.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나를 증명하는 거였는데 이제 교육에서도 스포츠즈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SNS 팔로우 수를 적는 게 그 란에 하나가 있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SNS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제는 이런 영향력이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다른 거는 여기 39페이지 한번 볼까요? 타타타님이 나가시기 전에 이거 한번 읽어주실게요. 나노자 혼자를 지향하는 개인주의 가치관에 보면 여기 짝짝 넘기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중간 제목. 나노 가족의 등장과 구독사에 네. 그다음에 혼자 일하는 나노 노동의 성장. 네. 그다음에 뒤에 큰 제목은 배려 사회를 향하여. 네. 이 지금 이제 기성세대와 MZ세대들 사이에 이 지금 기업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여기 위에 한번 우리 여전 깨달은 님이 나노 자아 혼자를 지향하는 개인주의 가치관 거기
밑에 챕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가치관 어, 측면에서도 여기. 가치관 측면에서도 집단에 동조하기보다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언론사 뉴시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2022년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MZ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개인주의가 선정됐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어한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회피한다. 는 응답도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개인주의는 자신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당신을 존중할 테니 나도 존중해 달라는 뜻으로 타인의 평가와 영향력에서 벗어나 나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싶다는 의미다. 나노 사회와 나노 시장으로부터 촉발된 개인화 성향이 개인주의 가치관으로까지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가정의 어떤 이런 걸로 이걸 대입시켜 보면, 이제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다 며느리가 다 있잖아요.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이렇게 나와 시어머니와 이렇게 대화를 좀 해주면, 좋잖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주방에서 무언가를 할 때 며느리가 귀에 뭔가 이어폰을 꽂고 있어. 그러면, 그러면, 늦은 깨달음이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만약에 이제 저는 묻겠어요. 물어보고 뭐 하노 중요한 거나 그렇게 지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뭐 들어야 된다든가 그리하면 또 이해가 되겠지만은 또 자기 듣고 싶은 또 음악을 듣는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면 이 우리가 하는 일에 같이 집중을 하지 않고 조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좋대? 지금 이런 걸 듣고 이게 개인주의의 그거를 지금의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야기나 그냥 잡담 같으면 지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뭘 하더라도 지금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며느리 있어도 막 애기 때문에 애기가 막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는 뭐 그 시간을 존중해 줄 것 같아요. 존중해 줄 것 같고 또 다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려고 이렇게 좀 내 스스로 좀 머리를 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 그러고 이 책 한 권 사주겠습니다. 타타타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음, 저희들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며느리가 내려오기도 힘들고 같이 보내는 시간도 적고 그 적은 시간에서 또 부엌에서 그 잠깐 소통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꼽는다는 것은 대화 소통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의미일까? 그런 것까지 좀 확대된다면 그냥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 좀 그래, 나랑 같이 그렇겠네요. 이야기 좀 하지 맞아요. 하고 싶다는 그런 말로 부드럽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좋은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아버님을 대할 때 저는 좋게 좋은 표정과 좋은 말로 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제가 그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공간에서 무언가를 보고 듣고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크게 집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가 되게 길었을 때가 있는데 한쪽에 이렇게 꽂고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안 보이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을 들었냐면은 제가 어차피 계속 일을 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좀 집중해서 좀 즐겁게 하고 싶기 위한 나의 장치를 마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상황이. 그렇게. 그래야지만 이 일에 좀 짜증이 안 나고 그냥 이왕 하는 거 내가 좋게 내가 듣고 싶은 걸 좀 들으면서 음악이 됐든 뭐가 됐든 들으면서 하면 이 일을 조금 더 집중해서 잘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마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좀 나를 내버려 두라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아버님의 기분에 따라서 그게 허용될 때가 있고 허용되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서로의 좋은 에너지를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버님은 그 방금 그 상황에서의 관계를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한 1시간 이상을 말씀을 드려야지만 그 오해가 풀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그 부장님이 그런 사례가 그 제가 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점심을 먹으러 나갔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남아있는 그 밑에 직원이랑 같이 점심을 먹자 그랬는데 직원이 앞에다가 자기 핸드폰을 이어폰을 꽂고 뭘 보면서 경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가 있냐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그 부장님이 하시는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나노 사회, 그러니까 혼자를 지향하는 개인주의 가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이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생각인데 나는 내 에너지를 잘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결국 당신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함에 내 에너지의 충전 시간이니 이 시간을 좀 방해 안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할 때 저도 습관적으로 항상 뭘 켜놓고 해야지 집중을 하는 편이고 아무것도 켜놓지 않으면 업무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앉아서 뭔가 일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뭔가가 옆에 이렇게 켜져 있는 상황이고 주방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성향의 지금 젊은이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를 무시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능률을 높이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좋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 충분히 내 시간을 지금 활용하는 거야 라는 이런 건데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게 있죠. 배려 사회를 향하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떤 개인주의, 그러니까 진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때는 되게 얄밉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의 마음은 있지만 이 서로의 소통이 되었을 때는 이 개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말씀 중에 그런 질문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며느리의 의도가 뭔지 어떤 상황인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거를 잘 들을 수 있는데 어떤 그 여유가 그리고 그거를 질문할 수 있는 내 여유가 있어야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만약에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으니 이해될 수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그래야 내가 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존재님은 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는 그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 음, 그렇게 할 것 같고
내 스스로가 요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며느리가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막내도 일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거나 이러면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앞에 놔놓고 먹더라고. 그럼 난 그 앞에 앉아가지고 지가 일을 뭐 재밌게 했는가, 오늘 뭐 직장에서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데 거기에 눈이 가가 있으면서 뭘 먹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씩 그거 좀 끄고 얘기 좀 하면서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꼭 뭐 이렇게 안 좋다고 치부하기보다는 좀 이게 서로의 그 이제 생각들이 다르니까 약간 협의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이제 뭐 중요해 물어보고 또 뭐 어머니 좀 이해해 주세요 하면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음. 저는. 예. 그래서 그런 서로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게 그죠? 그렇죠. 늦은 깨달음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면 며느리에게. 네. 제가 진짜 좀 크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다양성인 것 같은 이제 우리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분화가 되는 이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선생님이 현주 쌤이 시아버지와의 관계 이야기하는 거와 또 우리 존재님이 이야기하는 거와 타타타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리상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타타타님의 며느님은 또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 보지 못하는데 와가지고 귀에다가 또 이어폰을 끼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로 좀 화가 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짧고 오래 있다가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 또 그 현주 쌤이나 저 같은 경우 또 존재님 같은 경우 우리가 또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하나의 모든 어떤 가치 기준을 엄격하게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세대가 지금 낀 세대예요. 위에 어른들은 우리가 이걸 공경하고 그 어른들로 이렇게 봉양을 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데 또 자녀들로부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야 될 세대지 자녀에게 손을 내밀거나 내 노후를 보장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여러 가지 하면서 결국 이게 중용 이게 화합이라는 어떤 문제가 우리가 계속 그걸 생각을 해 나가야 그러니까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그게 참 고개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삶 순간순간의 삶이 참 많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주 만나면 뭐 귀에 이어폰을 끼는 것도 어느 정도 또 이해가 되는데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아까 타타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와가지고 끼고 있으면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배운 우리 지금 책을 공부를 하는 우리 이 세 사람들은 그런 갈등을 나는 좀 잘 넘길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뭔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세대하고 다른 걸로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다음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잘 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맨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드렸던 거 그런 내용이
그 배움이라는 것은 그 내가 밖을 볼 수 있는 내 창을 닦는 행위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것처럼 내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았을 때 그 얼마만큼 내의 삶에서 그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보다 더 훨씬 더 큰 메시지를 내가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 12월을 또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12월은 이렇게 해서 나노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챕터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1월에는 일상 속 오아시스를 찾아서 그래서 그러면 일상 속에서 오아시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를 찾아보는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짧게나마 이 책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존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챕터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챕터가 배려 사회를 향하여라는 이 챕터인 것 같고, 이게 이제 빠르게 이게 변해가잖아요,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빠르게 따라서 변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우리 세대는 젊은 세대는 이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방적인 배려를 요구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어떻게 하면 그 각자의 개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서로 어떻게 잘 협의해서 그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리 하면은 이런 나노 시대에도 이게 뭐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고 이렇게 성숙하게 이렇게 변해가면서 적응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챕터에서는. 네. 늦은 깨달음님은 어떠셨어요? 짧게 이 챕터를 보고. 네, 이게 지금 세상의 이 변화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거부를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결국 이게 적자 생존이라 그랬어요. 그죠? 적응하는 사람만이 또 생존을 한다 그리 했는데 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은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중간에 다리가 되어갖고 잘 이해를 하도록 하고 결국은 이 사회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많아도 혼자 던져졌을 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게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함께 같이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듯이 내 자신이 기분 좋으면 내 옆에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이런 이걸로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지만은 또 게으르지 않고 나를 계속 닦아 나가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그게 아까 우리 존재님이 이야기하듯이 이 배려라는 게 결국은 함께라는 그런 의미니까 나를 닦아 나가면서 같이 함께 배려하는 것. 즉 지구가 자전을 해 나가면서 공전을 하듯이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신년에 또 만나서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